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평창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라서 딱 올라오는데, 구름이 굉장히 이제 어둡게, 지금도 밖에 그렇겠지만 어둡게 껴있는 모습이 꼭 우리가 겨울에 스키장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차를 타고 스키장을 향해서 갈 때처럼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해가 이제 늦게 뜨니까 아침에 일찍 움직이면 맑은 날일지라도 그런 그 어두운 그 하늘을 보면서 스키장을 향해서 가는데, 저는 이제 스키장, 그러니까 평창에 살고 있거든요. 평창에서 오다 보니까 뭐 스키장하고는 반대지만 서울을 향해서 오니까 근데 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9월밖에 안 됐지만 9월이죠. 9월인데 벌써 스키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정말 11월 혹은 뭐 12월 초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시즌 제가 3월 중순인가요? 그래서 니세코에서 마지막 그 피날레 스키잉을 하면서 그 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스키를 못 했는데, 다시 스키를 또 시작하면서 다시 가슴이 뛰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여러분들 만나러 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그럼 파우더 스키의 중독성 그리고 기술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 거의 절반 정도 되신 분들은 제가 만나 뵙고 같이 스키잉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혹은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파우더 스키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파우더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파우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파우더 스키 환경과 그리고 장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이 파트만, 그 장비와 의류에 대한 것만 거의 한 30-40분 정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작년에 그 파우더 매니아 워크숍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대폭 줄였습니다. 거의 안 하고 바로 기술에 대한 이해로 들어갈 텐데요. 자, 파우더 스키잉이 뭐냐? 자, 사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느 게 파우더 스키잉인 것 같아요? 둘 다 파우더 스키잉일까요? 아니면 하나만 파우더 스키잉일까요? 예, 후자는 뭐 100% 파우더 스키잉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은 저것도 뭐 눈을 팍팍 치고 나가니까 파우더 스키잉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이게 그 위슬러에서 그 트리런을 들어가는 장면인데, 밑에가 이제 사진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울퉁불퉁해요. 그래가지고 눈이 약간 뭉쳐있는 곳이 있고 뭉치지 않은 곳이 있는데, 뭉친 곳을 치고 나가니까 눈이 살짝 튀어서 그렇지, 여기 이제 거의 이제 범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눈의 깊이는 한 발목이 채 안 되는 그 정도의 눈의 깊이를 해서 스킹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눈을 막 펑펑 치고 나가니까 파우더 스킹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스키 기술, 그 엣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슬로프에서, 한국 슬로프에서 타시는 스키를 가지고도 충분히 타실 수가 있어요. 이런 스키 환경은. 그래서 저는 눈은 있지만, 신설은 있지만 굳이 이 스킹을 파우더 스킹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쉽다. 반면에 오른쪽은 거의 허벅지 이상 눈에 잠겨 있죠. 그래서 페이스샷이라고 하는데, 눈이 날리면서 어깨를 타고 넘어가고 고글에 부닥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스키가 눈에 들어가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슬로프에서는 딱딱함을 느끼면서 에지를 살짝 넣어주면 어느 정도 턴이 회전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조작을 해봐야 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던 조작을 딱 해버리면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정도가 돼야 파우더 스킹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거는, 파우더 스킹은 일반적인 스키잉의 기술로 핸들링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스키를 턴을 만들기 힘든 최소한 정강 이상의 높이에 눈이 쌓였을 때
그런 스키잉의 환경을 파우더 스키라고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사진을 2장을 놨는데, 어디가 한국인 것 같아요? 둘 다 사실은 한국이 아닌데, 저기는 위슬러고요. 여기는 그 아키타현의 다자와코 스키장인데, 위슬러 마운틴, 여기가 그 가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심포니 볼의 심포니 체어 그 밑인데요. 이 뒤쪽으로는 이제 백컨트리로 많이 넘어가는 곳이고, 이 앞에는 보면 그 정말 엄청나게 큰, 여기가 블랙 다이아몬드 코스니까, 범프들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이 뒤쪽, 이쪽으로 보이는 데는 그러니까 정설을 한 사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키 환경에서 이제 스킹을 하고 있는 뭐 이렇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렇게 정해진 코스에서 정해진 그 사면을 그루밍을 한 상태에서 스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스킹 환경에서도 스킹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해외 스키장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오른쪽에는 나자와코에서 이때 눈이 뭐 그렇게 아주 굉장히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신설이 발목 이상 쌓여 있었고 그 트리런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물론 트리런이 있나? 없죠. 그러니까는 같은 비슷한 슬로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트리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가까운 스키장들의 이제 한국이 아닌 스키장에서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런 트리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정설을 할 수 없는 환경이죠. 나무가 있으니까 그 정설차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울퉁불퉁하고 눈이 굉장히 많이 뭉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루밍 스킹 하실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컨디션이죠. 다루기가 힘든. 자, 그럼 파우더 스키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그 차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반적인 정설 사면에서의 스킹에서는 우리가 그 스키에 에징 기술을 이용해서 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깊은 파우더에서는 에징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로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부양력 혹은 부양 둥둥 뜨는 거를 설명을 하죠. 물론 이걸 리바운드라는 기술적인 용어로 쓸 수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다 리바운딩이라는 기술을 써야만이, 그러니까는 의도적인 언웨이팅을 통해서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스킹을 해야만이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수들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파우더 스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스키도 굉장히 얇고, 컨벤셔널 스키들. 그러다 보니까 스키도 짧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예를 들면 제 친구가 니세코에서 이제 스키 강사를 하는 이제 홍콩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를 들면은 한 10여 년 전에는 파우더가 이제 눈이 신설이 내리면은 이게 남들이 잘 안 가는데 좀 어려운 코스를 가면 2, 3일이 지나도 계속 파우더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반나절만 지나면 파우더가 다 없어져요. 왜냐? 기술의 진보죠. 네. 패스키라고 하죠. 허리가 120, 130 정도 되는 스키로 들어가면은 기술이 부족해도 넘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호주나 이쪽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친구들이 패스키를 이용해서 파우더들을 다 박살을 내요. 그래서 반나절이 지나면 파우더를 탈 수 없어졌다고 그러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기술적인 것은 리바운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그 장비, 그러니까 그렇게 파우더 패스키를 통해서 타는 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작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잘 서 있기만 하면 스키 자체가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극적 혹은 그런 리바운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게 리바운딩이라는 기술적인 표현보다는 플로팅, 잘 떠 있는 부양력의 차이다. 요즘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킹을 하실 수 있어야 파우더를 아주 쉽게 재밌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는데, 그 전에 여기서 이 플로팅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우더 스키의 정말 진정한 재미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딱딱한 눈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움 그리고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쉽게 딱 생각하면 이렇게 스킹할 때는 제 표정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힘을 주고 어떤 이 빠른 스피드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강하게 엣징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팅을 한다 그러죠. 그걸 하고 있지만
파우더를 탈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표정 자체가 바뀌죠. 아싸. 이게 다 바뀌어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의 언어입니다. 그 파우더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든 나이 많은 분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다 똑같은 언어를 해요. 이렇게 다 바뀌죠.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이 황주영 대표랑 그 일본에 갔을 때 스킹을 하면서 스키는 저 황주영 대표 처음 타니까 이 파우더 어떻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둥둥 해봐. 그러니까 둥둥.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둥둥 브라더스라고 불렀어요. 자, 스키 탈 때, 자, 둥둥둥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한국의 딱딱한 스키 그런 환경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스키, 여러분들 뭐 여기 아예 스키를 안 타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키를 타시는 분들일 텐데, 그래서 한국에서 스키 기술을 어느 정도 갈고 닦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파우더에 도전하시는데, 그럼 파우더의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우더 스키 테크닉은 더 다양하게 세분화시키면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4가지 기술이 일반 스키 기술과 조금 더 심화된 혹은 뭐 다른 종류가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중경.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스킹을 할 때도 당연히 중경으로 스키를 타기 때문에 이게 무슨 파우더 스키 기술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파우더 타시는 분들 혹시 들어보시면 파우더 어떻게 타요? 막 들어가서 턴하려고 그러면 자꾸 넘어지니까 후경으로 타는 거야. 그래서 다들 이제 후경으로 타는 거구나.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중경으로 타야 된다. 두 번째는 양발 하중, 그리고 리바운드, 폴 플랜팅.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경이란 거는 여기 있지만은 중경은 센터드 밸런스를 의미하며 장시간의 스킹에도 근육의 피로가 최소화되는 상태의 밸런스이다.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여기도 근육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뼈대, 본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자세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스키를 기본적인 스킹 기술을 배우고 나면 이제 카빙 스키 기술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자세가 낮아지죠. 낮아지면서 좌우 무브먼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되는데, 파우더에서는 그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면 스킹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금방 소위 말해서 다리에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펌핑 난다고 그런 표현도 하는데, 다리가 너무 뭉쳐가지고 스킹을 오랜 시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낮은 자세를 취하면. 그래서 본 스트럭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에 뼈를 이용해서 서 있어야 돼요. 근육을 이용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뼈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뼈대를 이용해서 서야만이 여러분들 스킹하는데 부담이 적고 오랜 시간, 한국에서의 스킹보다 최소한 3배 이상 훨씬 더 힘든 체력 소모가 따르기 때문에 파우더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중경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후경 자세를 취하면은 이렇게 낮은 엉덩이가 뒤로 빠진 낮은 자세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시간 타면은 더 이상 나 스키 못 하겠다 아마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정경으로 타면은 깨졌네. 정경으로 타면 당연히 눈에 묻혀서 넘어지게 되니까 정경은 아예 취할 수가 없는 자세가 되죠. 자, 중경의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파우더에서 어떻게 중경을 취하나, 사람들 타는 거 보면 다 약간 이렇게 뒤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경의 각는 스키에 전체적으로 체중이 실려 있는가, 어떤 자세가 됐든 스키 전체의 체중을 내가 실을 수 있다면 중경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키의 중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죠. 100km 정도의 강한 엄청나게 폭풍우가 몰아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넘어지겠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제가 기울이고 있어야만이 제대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파우더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슬로프에서 탈 때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눈의 저항에 서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눈의 저항 때문에 눈의 저항만큼, 그래서 눈에 얼마나 많이 쌓였느냐, 아니면 이게 가벼운 눈이냐, 아니면 무거운 눈이냐에 따라서 자세가 조금씩 바뀝니다. 자세가 완전히 이렇게 뒤로 누운 듯한 자세가 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눈의 설질에 따라서는 이게 중경자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보기에는 제 후경 아니야? 우리가 일반 슬로프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보면 이렇게 스키를 타네? 후경이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양발 하중. 아까 제가 플로팅 그 부양력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파우더에서는 부양력을 이용해서 스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발로만 체중을 실어주면은 그만큼 부양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균형을 잃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실은 발만 빠져들어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두 발의 체중을 같이 실어서 눌러줘야지 여러분들이 가진 스키 두 짝의 그 부양력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일반 우리가 한국 슬로프에서는 뭐 바깥발 체중을 많이 실어주잖아요. 근데 파우더에서는 양발 하중을 해줘야지 부양력이 더 큰 부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발의 체중을 동시에 잘 실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리바운드. 뭐 아까도 좀 설명드렸는데 의도적인 언웨이팅 동작이죠. 이렇게 의도적인 이 동작을 통해서 스키가 눈 위로 이렇게 올라야만이 쉽게 스키를 조작해서 돌리고 다음 턴을 진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인 언웨이팅 하는 동작을 통해서 리바운드를 끌어내면은 여러분들이 깊은 파우더에서 스킹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그 부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제가 다시 더 깊이 어떻게 파우더 기술을 향상시킬 것인가 해서 다시 한번 다루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부양력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균형을 덜 잃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 맞아. 언웨이팅, 리바운드를 만들어야지 해서 마음껏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부양력은 발생하겠죠. 하지만 균형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로 빠진다거나 뭐 옆으로 넘어진다거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발목을 많이 써야 돼요. 발목. 그래야지 다른 신체 관절이 굉장히 안정화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동작을 해주면요, 균형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발목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발목을 활성화하느냐. 한국 스키장에서는 대부분, 물론 우리가 업다운이라는 동작을 배웁니다. 업다운이라는 동작을 뭐 초보자 때부터 많이 가르치는데, 업다운을 가르치면은 여러분들 완전 처음에 스키를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업, 다운, 다운, 업. 상체로만. 전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업, 다운을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실력이 돼야지 이제 하체를 이용해서 업, 다운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동작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많이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동작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목을 많이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타듯이 좌우로만 움직인다거나 이런 움직임보다는 이 발목 관절을 펴주고 구부려주는 이 동작을 활성화시켜줘야지 여러분들이 파우더에서 리바운드를 만들어내면서도 균형을 굉장히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폴 플랜팅. 이 무슨 뭐 퀴즈 내는 것처럼 제가 3개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폴 플랜팅이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파우더에서 폴 플랜팅이 하나의 아주 그 중심적인 기술로 제가 제시를 했냐면은 자, 이게 뭐 같아요? 이게 그 시각 장애자용 그 하얀 그 지팡이죠. 그래서 폴은 여러분들이 눈의 깊이라든지 그 눈 속에 범프가 있는지 혹은 뭐 돌이 있는지 나무가 뿌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봐서는 눈에 다 덮여 있으니까. 그거를 폴을 찍어서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눈의 상태를.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깊은지, 혹은 그 밑에가 범프가 있는지를 빨리빨리 체킹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제공해줘요. 보이지 않는 눈 속의 상태를 스키폴이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 드럼 스틱인데요. 타이밍을 줍니다. 타이밍. 여러분들이 언제 턴을 해야 될지 타이밍을 이 폴 플랜팅이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주죠. 마지막은 이제 지팡이인데요. 지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파우더를 아주 고수들이야 굳이 꼭 그런 지지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아직 완숙한 단계의 그런 스키 고수들가 아니라면 그 파우더 바스켓이라고 하죠. 굉장히 넓은 바스켓을 이용해서 폴 플랜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깊은 눈에서도 폴을 찍었을 때 여기서 지지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균형을 유지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언웨이팅 동작을 할 때 그냥 맨손으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도움 없이 할 때보다 폴을 이용해서 찍어주면서 리바운드를 발생시키면 적은 에너지로 리바운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폴 플랜팅이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우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 네 가지 기술을 그러면은 잘 우리가 향상을 시킨다면 파우더를, 아까 얘기했듯이 파우더를 타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싶어. 우와, 재밌어. 하고 싶은데 이런 기술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파우더 들어갈 때도 우와. 우리 제이슨이 올린 프론트 플립 하는 영상에도 있는데 타다가 바로 걸려서 앞으로 웹바퀴를 굴려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스키를 타고 싶으면 이 기술들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제가 3개만 뽑은 거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3개 정도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런 방식으로 내가 파우더 스킹 기술을 좀 향상시킬 수가 그 4가지 기술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합턴이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발목만을 이용하려고, 발목만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발목을 펴주면 그에 따라서 무릎 관절도 어느 정도 펴지고 고관절도 어느 정도 살짝 펴지죠. 하지만 최소한 상체의 이 부분에서 제가 떠올랐을 때도 어느 정도 이 힙과 이 무릎 관절은 어느 정도 살짝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펴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목을 이용해서 합턴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리바운드를 발생시키면서도 밸런스가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폴 플랜팅을 계속적으로 이용해서 하죠. 그래서 폴 플랜팅도 향상이 되고 리바운드를 발생시키는 그런 동작도 향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프를 할 때 한 발로 하는 게 아니라 양발을 동시에 뛰면서 하기 때문에 양발에 하중을 실어주는 연습도 되고요. 당연히 중경의 자세를 만드는 연습이 되죠. 그래서 합턴을 많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파우더 스킹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양발로 눌러 밀어내기인데요. 이 연습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근력이 굉장히 부족하신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애들이라든지 합턴을 시키면 못해요. 그러니까 뜨질 않아, 눈 위에서 스키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도 그런 동작을 안 해봤거나, 아니 부츠가 너무너무 딱딱하고 꽉 조여서 발목을 거의 쓸 수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턴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가르칩니다. 물론 합턴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자, 턴이 시작되면서 정확하게 체중을 실어서 양발로 눌러 밀어내면은 턴의 정점을 지나면서 스키가 이제 쉬면서 눈을 밀어내게 되는데, 이런 조작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스키를 눌러서 리바운드를 발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징을 통해서 카빙을 할 때는 날을 걸고, 예를 들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만 날을 들고 기다리면은 스키가 회전을 만들잖아요. 근데 파우더에서는 회전이 안 만들어져요. 날만 세운다고. 그래서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스키를 양발로 눌러서 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느낌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골려주고 싶어요. 그럼 딱 가면서 스키를 밀어서 눈을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쪽이 이제 폴라인이에요. 스킹을 하다가 아래쪽으로 눈을 뿌려주는 연습을 처음에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거든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옆쪽으로. 그래서 옆쪽으로 스키를 눌러서 밀어주는 연습을 하시면은 리바운드를 발생시키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합턴하고 이 2가지 동작을 하시면요. 거의 어떤 아주 어려운 더블 브렉 다이몬드라든지 아니면 눈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힘든 컨디션이 있거든요. 그런 컨디션 이외에 무릎 이하의
적당한 눈은 다 타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뭐 steering and half turn이라고 표현도 하겠는데, 자, 여기서 half turn을 하죠. 그 다음에 스키가 착지하자마자 눈을 눌러 밀어내길 들어가요. 그럼 이 두 가지 동작이 들어가면은 거의 어떤 컨디션의 그 파우더도 타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dolphin turn인데, 네. 자, dolphin turn은 사실 그 중급자들이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조작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발목을 꺾는 뭐 dorsiflexion, 뭐 plantar flexion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발목을 꺾어 올리고 펴주고 꺾어 올리고 펴주고 하는 그런 조작이 굉장히 능숙해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작인데, 이게 깊은 눈,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아주 깊은 눈, 무거운 눈, 굉장히 어려운 컨디션에서는 이 조작을 해주셔야 돼요. 발목을 들어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너무 깊은 눈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빠져나오기가. 그래서 이런 조작을 해주시면은 더 쉽게 스키가 눈을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더 쉽게 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때 스키를 팁 부분을 들었을 때, 지금처럼 들었을 때 밸런스가 절대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들은 걸 굉장히 열심히 많이 연습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스키가 들렸을 때 밸런스가 뒤로 안 빠지는 게 더 중요해요. 코어 그 머슬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죠. 근데 물론 상급자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밑에도 표현했지만 심설에선 팁이 묻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돼요. 아, 나 돌핀 턴 하면 파우더, 깊은 파우더에서 탈 수 있어 해가지고 들어서 스키를 이렇게 돌핀, 그 돌고래가 물속에 들어가듯이 숙이고 들어가면 갑자기 팁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들어갈 때 이 팁을 눌러서 들어가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심설이나 어려운 컨디션에서 이 빠져나오는 동작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돌핀 턴을 연습하는 거고요. 실제로 들어갈 때 다시 이제 팁을 떨어뜨리는 동작은 깊은 파우더, 특히 무거운 습한 파우더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굉장히 짧게 준비를 했는데, 뭐 앞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오늘 세션도 많고, 뭐 좀 지루한 내용들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 그래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그 파우더 스킹에 대한 기술들은 파우더 매니아 워크샵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의해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왜냐면 파우더를 많이 타보신 분들이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우더 스키를 고를 때 스키 장비. 예. 다른 저희 인터스트 고르는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고르는 팁 같은 게 있어요? 고를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 근데 다 다른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막 그 파우더, 그러니까 패스트키라 해서 넓을수록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부양력이 더 커요. 근데 125, 130 허리가 이렇게 되는 넓은 스키들을 한때는 파우더 타려면 무조건 저렇게 넓은 스키가 있어야 돼 생각해서 그걸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파우더를 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헬리스킹이나 캐스킹 아니면은 정말 눈이 많이 왔을 때 외에는 그 스키 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스키를 잘 타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넓은 스키 타시면요, 재미가 없어요. 둥둥둥둥 떠 있으니까 그냥 대충만 하면 다 내려가. 너무 쉬워요, 스키가.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페이스샷이라 그랬잖아요. 눈이 펑펑 튀기면서 막 날리면서 내 거울을 때리고 이런 느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프로 스키어들이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막 하는 건요, 내려가다가 눈을 확 하키 스탑 해서 눈을 날리면서 치고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스킹을 해서는 그렇게 페이스샷이 나올 수가 없어요. 스키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근데 그런 컨디션은 여러분들이 헬리스킹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느 눈이, 제가 일본을 가든 뭐 유럽을 가든 눈이 그렇게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컨디션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넓은 스키 가지고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0에서 110 정도의 스키 그 넓이, 허리가 그 정도의 스키를 구입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파우더도 뭐 아주 너무너무 힘들지 않고 눈이 좀 적게 온 날 혹은 눈이 안 온 스노우 컨디션에서도 어느 정도 다루기가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파우더 홀리게 돼서 나는 깊은 눈, 무조건 허리까지 빠진 눈만 탈 거야. 그러면 뭐 허리 120, 130 전혀 뭐 그런 스키가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나는 어떤 컨디션에서도 타려고 하신다면 허리가 한 110 정도 혹은 그 미만, 100에서 110 정도 사이 고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장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하겠는데요. 네. 그 프리스키가 폭이 넓고 해서 네. 그 외국 영상 보면은 프리스키 타던 사람이 막 파우더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프리스키는 이제 좀 저기는 한 4번째 정도 되는 크기의 프리스키라고 하면은 녹색으로 된 거. 그런 네. 거 되거든요. 보통 프리스키가 사이즈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였을 때. 네. 근데 파우더 스키 같으면은 그 일반 프리스키는 보통 앞뒤가 다 잘 비는 스타일인데 네. 파우더 스키는 앞뒤 그 한성 배분 같은 이런 게 프리스키하고 많이 달라서 프리스키로 대신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프리스키보다는 파우더 스키가 낫냐는 질문인가요? 좀 뭐가 다른가? 프리스키랑. 네. 네. 뭐 제가 뭐 프리스키를 뭐 이렇게 많이 타본 경험이 없고 파우더 스키만 타봐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탄성의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프리스키가.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접하는 이제 이슬러나 이런 데서 캐나다 이제 그 뭐 막 빙글빙글 도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캐나다에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런 친구들은 뭐 당연히 프리스키로도 어떤 컨디션 다 핸들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프리스키가 뭐 이렇게 회전을 많이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바인딩의 뭐 위치가 좀 일반적인 파우더 스키보다는 좀 더 뭐 다를 수가 있겠고 뭐 탄성의 배분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우더를 목표로 하신다면 뭐 파우더 스키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난 프리스키로도 나는 프리스키가 있어 이걸로 한번 해볼래 하면은 저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스키로. 예. 기술을 부분에서요. 네. 폭턴하고 눌러 밀어내기 네. 별도의 터닝 기술입니까? 아니면 한 턴에서 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네, 순차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스키가 눈에 닿으면서부터는 눌러 밀어내기를 하시고 다음 턴에 들어가실 때 눌러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캐나다에서 훈련을 할 때 체력이 약한 여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어떤 훈련이 있냐면 뭐 한국에서 뭐 점프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근데 캐나다에는 스피스턴이라고 하는데 뭐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스키를 180도 돌려놓은 겁니다. 180도 돌리고 그래서 스키로 내려가기보다는 거의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조작이 있는데 체력이 약하거나 뭐 어쨌든 간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점프해서 180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돌리고 여기서 스티어링을 해줘. 적당히 돌리고 스티어링을 해주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컨디션을 제외하고는 파우더 타실 수. 눌러 밀어내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 리바운드를 그러니까 스키가 눌러 밀어내면 스키가 휘면서 리바운드가 발생되죠.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